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아직까지 좀 안 들어왔을 거예요. 천천히. 네, 했어요. 눌렀어요. 자, 캐롤은 어제 저녁에 찍었네요. 약 한 마리 찍은 것 같아요. 네, 캐롤은. 네, 약 한 마리 찍었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98페이지 물건 변동할 차례예요. 물건의 변동. 찾았어요? 자, 물건의 변동. 수업 못하는 건 제가 날짜 잡아 토요일 날 보충을 좀 할 겁니다. 자, 물건의 변동. 자, 물건은 이제 굴리니까 물건의 변동. 자, 변동 그러면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물건이 이제 발생, 변경, 소멸을 변동이라 그래요. 이 민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권리는 다 똑같습니다. 발생을 사람 입장에서 취득이죠. 취득. 다음 변경은 똑같고요. 소멸은 상실이라고 돼요. 줄여서 득실 변경 이렇게 이해하죠. 물건 변동 같은 말은 물건의 득실 변경. 물건을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경한다는 거죠. 자, 그럼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물건 변동 의의는 득실 변경이고 물건 변동하는 원인. 자, 물건이 변동하는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자, 자기가 갑과 을이 변동을 원해서 변동하는 걸 자,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해가지고 물건이 변동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부동산은 등기해야죠. 등기. 여기 186조에 의해서 등기한 때 득실 변경이 일어나요. 자, 두 번째는 법률행위를 안 했는데 물건이 변동하는 걸 법률의 규정이라 그래요. 법률의 규정. 이걸 줄여서 우리가 법정 이렇게 얘기해요. 법정 또는 법규. 이거는 법률의 규정으로 변동했으니 이거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187조. 모든 권리는 다 똑같아요. 법률행위를 하고 변동하거나 법률의 규정을 변동. 둘 중에 하나입니다. 186조, 이걸 배우는 게 물건입니다. 자, 가보죠. 의의는, 자, 물건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합니다. 주체 입장에서 보면 득실 변경이죠. 득실 변경. 취득, 상실 변경입니다. 양가로 2번에 이제 물건 변동의 원인은 두 개죠. 1번에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 이거는 등기를 해야죠. 등기. 자, 법률행위 그럼 우리가 계약이잖아. 계약. 계약으로 물건이 변동할 때는 등기한 때 변동합니다. 자, 동사는 뭐 시험 법리가 아니니까 필요 없고요. 다음 2번에 법률의 규정. 법률의 자 넣으세요. 법률의 규정. 그렇죠. 법정의 물건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187조입니다. 다음 2번 내려와서 물건 변동은 이제 공시한다는 거죠. 공시. 공시는 남한테 알리는 게 공시야. 공시. 일반 공중에게 표시해서 알리는 게 공시야. 공시. 자, 오른쪽 갑니다. 양가로 2번 공시 방법.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양가로 3번에 공시하는 방법은 자,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은 원칙은 등기죠. 등기. 오늘은 계속 등기한답니다. 자,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다. 여기 등기부를 떼보면 이제 소유자 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을이 이제, 그래서 등기부를 떼봐야죠. 떼면 을이 소유자더라. 그럼 을로부터 갑의 소유자죠. 을이 갑한테 사는 거죠. 나한테 팔아라라고 해서 청약과 성락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했죠. 매매계약이 바로 법률행위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등기야 소유권 취득하죠. 계약을 만약에 1월 1일 날 체결했다. 그 사람은 매수인이죠. 아직 채권자예요. 채권자. 딱 둘이 이제 가서 2월 1일 날 등기했다.
등기 한때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죠. 등기 원칙. 예외가 나오죠. 예외. 그게 수목이나 나무 한 그루를 수목이라 그래요. 나무 여러 그루를 수목에 집단, 미분리 과실 등은 관서법이 인정하는 공시방법으로 명인방법이 인정됩니다. 자,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을 매수했다.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동산 물건의 공시방법은 점유죠, 그죠? 점유. 손에 딱 쥐는 거야. 점유. 근데 동산 중에 예외적으로 그 의제 부동산 같은 말 준부동산이라 그래.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하는 거. 자, 하나 빠졌네. 선박이 빠졌네요. 네,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등기 등록으로 공시합니다. 이건 기억 잘해야 돼요. 자,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선박. 무조건 이제 법에서 선박이란 말이 나오면 20톤 이상의 선박을 의미합니다. 큰 선박. 선박은 공시방법이 등기예요. 선박은 소유자, 을 등기가 공시방법이고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요거는 등록으로 공시합니다. 등록. 우리 자동차 우리 뺀다 그러죠, 그죠? 내가 자동차 뽑았다 그러면 자동차 등록본부에 내 이름 올려야죠. 등록해야 소유자 됩니다.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등록해야 소유자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공시원칙의 실현 방법은 자, 이거는 1.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만 줄 거예요.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옆에다가 187조. 자, 다시 갑니다.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자, 을이 건물을 샀어요. 자, 계속 1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죠. 아직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적 청구권자죠. 청구권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소유권을 청구해서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해가지고 을 앞으로 2월 1일 날 등기했다. 등기한 때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이게 바로 소유권 물건이 성립하는 성립요건이라는 거죠. 성립요건. 또 성립하면서 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형식주의라 그래.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성립한다. 그래서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자, 1번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만 기억하세요. 자, 공시방법에 근데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 갑과 을 간에도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게 되는 입법주의로 우리민법 186조입니다. 우리민법은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한다. 그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냥. 다음 장 3번에 임목 등기와 명인 방법. 요거는 오히려 공시법이 더 많이 내죠. 자, 1번에 임목 등기와 명인 방법. 1월 달에 한번 했으니까 좀 쉽죠,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임목은 특별법인 임목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가 만든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자, 나무에다가 여러 나무, 20개 집단이죠. 나무의 집단에다가 임목 보존 등기를, 이건 임목이다라고 보존 등기를 하면 20개 이름이 임목으로 바뀌어요. 그럼 임목 등기 하게 되면, 자, 땅은 갑이 토지 소유자고,
나무도 지금 갑이 소유자에서 원래는. 그래서 땅 소유자하고 나무 소유자 같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갑이 아직 이목을 안 했어요. 갑이 땅을 팔면 그럼 수목도 같이 팔린단 말이에요. 왜? 수목도 토지의 구성 부분이잖아. 땅하고 수목은 분리해서 팔 수가 없죠. 분리해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잘라가지고 동산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팔아야 돼. 그럼 나무는 동산이 돼버리잖아. 이 나무에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상태로 팔라 그러면 땅하고 나무를 같이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갑이 땅은 팔기 싫고 나무만 팔고 싶다. 자, 어느 입장에서도 동산으로 뗄감이 아닌 이 심어져 있는 나무로서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임목 등기한다. 갑이 일단 요 임목의 보존 등기를 해. 그러면 임목 등기부라는 등기 따로 있어요. 임목 등기부를 따로 만듭니다. 원래 등기부는 자,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아니면 건물이요. 나무는 등기부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임목부에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임목 등기부에다가 임목의 보존 등기를 해요. 그럼 땅 주인은 갑이고 이제 이 임목은 소유자가 이제 갑이었는데 이것만 의리에 판다는 거죠. 의리 이제 소유권자가 되죠. 임목이 등기되면 토지와 임목은 전혀 별개며 독립부동산입니다. 독립부동산으로 임목만 소유권 등기하거나 임목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임목입니다. 자, 가보죠. 임목 등기. 자, 1번 외워야 돼. 임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임목법. 임목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나무의 집단을 임목이라 그래요. 자, 임목 등기는 임목 등기부라는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토지 등기부에 기재하는 게 아니에요. 2번 이러한 임목은 등기했으니까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돼요. 토지와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왜? 임목 등기했으니까. 그리고 연애해야 될 게 임목법으로 표상 같은 말입니다. 표창할 수 있는 물건은 두 개야. 소유권과 저당권의 하나입니다. 임목은 소유권 등기와 저당권 등기 두 개밖에 못해요. 다음 2번 명인 방법은 소유권만 등기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임목이 아닌, 자, 읽어보세요. 수목의 집단이나 수목, 나무 한 그루, 미분리 과실 세 가지야.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 등에 관해서는 우리 관서법상 공시방법의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자, 명인 방법. 자, 갑의 토지에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하죠. 수목도, 자, 원칙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잖아. 그럼 토지 소유자가 수목의 소유자예요. 근데 갑이 이제 땅은 팔기는 싫고 나무를 팔고 싶다는 거야. 이 벌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배지하는 상태에서 나무를 을한테 팔려고 그래요.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되잖아요. 나무에 대한 등기부는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 땅은 갑이 소유자고 나무에서 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공시 방법이 없어요. 우리 보면 왜 아까 했죠? 등기부는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밖에 안 된다 그랬어. 토지 등기하고 건물 등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이 없을 때 나오는 게 관습법입니다. 우리 관례가 관습이 이제 법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자, 여기다가 명인방법을 갖춥니다. 명인방법은 명백히 인식시키는 방법이야. 발음을 잘 못하는 거 짜증이나 짜증. 아프니까 명백히. 자, 소유권자가 땅 소유자가 아니고 을이다. 이게 을이라고. 여기다 명찰을 한다는 식기에서 소유자을 이렇게 명찰을 한다는 거죠.
명찰을 딱 달아놓으니까 땅은 등기부에 보니까 갑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고 나무는 명찰이 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명인 방법이죠. 그럼 이 나무는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새끼줄 치고 뭐 명찰 붙이든지 이렇게 명인 방법 갖추면 수목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명인 방법은 소유권만 공시해 저당권 설정을 못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명인 방법은 소유권만 공시합니다. 2번 예컨대 나오죠. 과수원에 울타리를 치고 표지판을 세우고 표지판이 바로 명찰 난다는 거야. 소유자 을이라고 표지판을 세워 그 과수원의 과일, 사과, 배 등에 대해서 소유자임을 명찰을 단 때, 명시한 때는 그 을에게 그 사과, 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걸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새끼줄 치고 명찰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4번 해보셔야 돼요. 명인 방법으로 표창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에 안한다. 소유권 안한다. 자,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제 자, 소유권을 유보하는 양도담보라는 겁니다. 양도담보 우리 전번주에 배웠죠? 양도담보는 자, 형식은 소유권 팔았지만 실질은 담보물건이라고 그랬죠? 양도담보입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202쪽 202페이지에 이번에 부동산 물권 변동 이건 해오셔야 돼. 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그 186조죠. 반드시 암기돼야 돼요. 186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박스 안에. 자, 시작. 부동산에 관한 네, 186조는 반드시 암기돼야 돼요. 민법에서 제일 먼저 외울 게 이겁니다. 186조예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즉 계약으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득실 변경 효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거기 1번에 이제 줄여놨죠. 1번 법률행위에 관한 부동산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한다. 자, 그럼 물건 8개 한번 불러보세요. 물건 8개 뭐죠? 물건 8개. 점유권, 소유권, 또 뭐가 있죠? 지상권, 취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8개죠. 이게 이제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의 득실 변경하려면 등기해야 득실 변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등기 못하는 거 2개 외워야 되겠죠? 등기 못하는 물건이 뭐죠? 점유권하고 유치권이죠? 이거는 그냥 자다가서 나와야 돼요. 등기 못하는 게 점유권하고 유치권입니다. 그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공시방법이 뭐냐? 등기를 못하고 점유가 공시방법이에요. 그래서 점유권이나 유치권을 취득하려면 점유를 취득해야 취득합니다. 등기를 못하니까. 점유 손에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볼펜, 책 점유하고 있잖아. 유치권 점유입니다. 등기를 못해요. 여기서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이제 등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등기하죠. 소유권은 이제 갑구에 등기하는 갑구. 나머지는 다 을구죠. 을구에다가 등기를 합니다. 자, 질권 조심해야죠. 질권은 객체가 동산은 등기를 못하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근데 권리질권이 있어요. 이제 권리질권은 등기합니다. 권리질권이 이거는 이제 부기 등기합니다. 이거는 을구에 등기해요. 이건 이제 이걸 배우는 게 등기법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 계속 소유권을 얘기했지만 전세권 한번 해보죠. 이 집에 갑이 소유자입니다. 우리에게 전세 났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전세권 등기하면 우리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계약에도 등기 안 하면 전세권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임차인이야. 등기 안 하면.
그죠? 등기를 해야죠, 여기도. 그래서 이거죠. 자, 계약으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한테 취득한다. 등기한테 취득한다. 등기한테 취득한다. 등기한테 취득한다. 등기한테 취득한다. 요거는 점유한테 취득한다. 점유한테 취득한다. 이것도 동산이라면 점유한테 취득해. 이 권리,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권리질권은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합니다. 조금만 나오겠죠, 그러면 2번. 다만, 등기 못하는 거 2개. 점유권하고 유치권을 빼고 제외.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를 공시방부로 하므로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점유가 요건입니다. 자, 그럼 결국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은 갑구, 나머지는 을구야입니다. 2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7조.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자, 머리 글자 4개 한번 따보죠. 자, 법률의 규정의 대표적인 예.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머리 글자 상, 공, 판, 경. 요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왜? 법률 규정으로 이미 물건이 취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속이다. 자, 갑이 이 집에 소유자였어요. 갑이 딱 사망을 했어. 1월 1일 날 0시 00분에 사망했다. 그럼 사망하는 순간 이 집은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등기 안 해도 돼요. 그 딱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는 등기 안 하는 거죠. 팔아먹기 위해서. 갑니다.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줄거세요. 법률의 규정 줄이면 법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이지만 득실 변경으로 바꾸세요.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를 못한다. 네. 여기 돼요. 자, 상, 공, 판, 경,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를 못합니다. 상속 등기는 안 해도 이미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설명 한번 보죠. 자, 등기부를 보니까 갑구에 제일 처음 등기하는 게 1순위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이 1월 1일 날 사망했다. 자, 사망하는 순간, 자, 이 사람은, 자, 상속인이 한 명, 혼자라고 하죠. 상속이 한 명밖에 없다고 하죠.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어디가 있느냐? 저 미국에 유학 가 있어요. 미국 유학 공부하러 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몰라도 을이 소유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3호지 지나고 나서 이제 을이, 자, 이 집이 지금 등기부에는 갑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은 무슨 권리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피상속이나 그러죠? 피상속인은 소유권을 상실했고, 그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죠. 이 사람은 등기 안 해도 을이 소유자예요. 자, 그러다가 또 갑이 또 등기 안 하고 죽었어요. 또 상속인 한 명밖에 없다고 하죠. 갑으로 봐서 손자죠, 그죠? 손자, 병이 소유자예요. 등기 안 해도.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정손자가 소유자예요. 이런 게 꽤 많습니다. 나중에 정이 이제 이걸 팔아먹으려면 자기가 그걸 돼 있잖아. 187조 단서라 그래. 이걸 단서라 그래.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죠. 등기할 때는 이제 이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를 못 해요.
저 하는 게 아니라 정합으로 바로 등기하죠, 이제. 상속 등기. 요걸 등기를 이제 한 10년, 한 50년 있다 했다고 하죠. 50년 후에.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요 등기 원인이 이제 상속입니다. 이 사람 죽은 날짜 적는 거야. 그러니까 50년 전 1월 1일 사망. 나는 상속인 정입니다. 소유자 정. 이렇게 이제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고 나서 팔아먹어요. 정이 만약에 무한테 팔았다. 매매. 무한테 이제 넘기려면 먼저 상속 등기하고 팔아야 돼. 여기다 3.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걸 매매가 되겠죠? 매매. 소유자 무. 이렇게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등기하라고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등기하고 이렇게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사불서사라 그랬죠. 사불서사가 옛날에는 하나, 둘, 세 번 등기가 되니까 뭐 수술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출산을 뭐 알아요? 다 죽은 거예요. 등기를 바로 넘어옵니다. 저기 처분하기 위해 등기. 그러면 결국은 이제 등기를 갑니다. 자, 186조는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죠. 성립 요건 또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죠. 효력이 발생한 등기하는 거고, 187조는 요거는 187조는 처분 요건으로 등기라 그래. 처분 요건으로 등기. 그 등기는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 효력 요건으로 등기고 187조는 처분 요건으로 등기입니다. 187조 처분 요건으로 등기. 자, 맨 밑에 내려와 동그라미 3번. 3번. 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 예컨대 상속 등기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 등기를 하고 처분을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처분 요건으로 등기입니다. 오른쪽에 양가로 2번 187조의 적용. 뭐 여기서 한 문제는 꼭 나와요. 187조 적용 범위. 자, 1. 상속. 자, 이렇게 옵니다. 상, 공, 판, 경. 자, 이건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사망한 때. 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소유권 취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속, 공용징수. 거기 우리 수용, 토지 수용을 공용징수라고 그래. 이거는 수용기일입니다. 수용기일. 즉, 수용기일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수용한 날. 다음 판결은 이거 가장 많이 나오죠. 판결은 이거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 자, 경매는 우리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한 때 내어줘야 됩니다. 매각대금,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했어요. 자, 내우러 간다. 방금 1번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한 때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사망한 때. 자, 두 번째 줄 조심해야 돼요. 상속뿐만 아니라 포괄 유정과 회사 합병도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포괄성계라 그래. 자, 포괄성계 바로 외워버리죠. 총치기도 다 배운 거야. 상속, 사람이 죽으면 상속, 회사가 죽으면 합병이라 그래요. 그리고 유정 중에 포괄 유정. 요 세 가지는 등기 안 합니다. 등기 없이. 사망한 때, 합병한 때, 사망한 때 소유권이 취득됩니다. 상속, 포괄 유정, 회사 합병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판결 2번 공용징수는 자,
수용은 두 가지가 있죠. 협의 수용하는 경우는 협의에서 정한 시기 이건 필요 없고 줄거세요. 강제 수용만 해옵니다. 강제 수용의 경우는 강제로 수용하는 거야.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기일 같은 말, 수용개시일, 수용개시일에 물건이 변동된다. 물건이 변동된다는 것은 소유권이 취득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3번에 자, 판결 해봅시다. 판결은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 자, 이 중에 187조에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판결은 형성 판결을 뜻합니다. 형성 판결. 예컨대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의미한다. 형성 판결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확정되면 소유권 취득에 읽어보죠. 공유물 분할 공유물의 현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단독 소유권이 취득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공유가 자, 갑과 을이 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 부동산이죠? 공유 부동산. 둘이 이제 합의해서 분할하는데 합의가 안 돼. 그럼 소송할 수밖에 없죠. 판사가 2월 2일 날 공유 이렇게 분할한다라고 판결이 딱 확정됐어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확정된 때 자, 만약에 지분이 둘이 2분 1이었다. 2분 1 지분이었다가 딱 확정되면 이쪽 부분은 갑이 1 단독 소유고 이쪽 부분은 을이 1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안 해도 단독 소유권이 취득됩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는 등기하라 그래서 팔아먹으려면 자, 을이 요걸 자기 땅으로 팔아먹으려면 뭐야?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 2번 조심하고 2번 밑에 판례 갑니다.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야. 자, 까만 색깔만 줄였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소송 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 토지에 관한 현물 분할 동그라미죠. 협의가 성립하여 그 협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자, 하나 맨 밑에 두 번째 줄 줄거세요. 동그라미죠.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협의죠, 그죠? 협의란 말이 나오면 요거는 협의는 계약이잖아. 186조 위에서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해요. 협의가 성립하게 되면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협의. 자, 동그라미 3번 조심. 아까 판결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형성 판결만 확정된 때 소유권 취득해. 형성 판결이 아닌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또 등기해야 돼요. 자, 판결에서 가장 많은 게 이행 판결입니다. 소유권 이행하라. 자, 이행 판결하고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됩니다. 186조로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형성 판결만 등기 안 합니다. 그걸 잘해야 돼. 3번 이행 판결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나 확인 판결에 의해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등기를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한 때 물건이 변동합니다. 자, 오른쪽 그 기출문제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기출 오른쪽 등기를 여하지 않는 물건 취득의 원인 판결이란 무슨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형성 판결이죠?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X죠. 이행이 아니라 형성 판결을 의미합니다.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자, 다음 갑니다. 방가르 4번 경매. 자, 경매.
제187조 경매는 국가 간의 공경매만 의미하며, 자, 줄거세요.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매각, 대금,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각, 대금, 완납한 때.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개념이, 자, 옛날에는 우리가 경매를 경매법이라고 그랬어요. 경매법이 폐지되고 민사집행법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개념이 바뀌어. 옛날에 이제 경매법에서는 경락대금이라고, 경락을 받는 사람을 경락인이라고 그랬어요. 경매에서. 경매는 경쟁매매를 줄인 말이야. 경락이라고 꼭 목욕탕에서 경락받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걸 법에서 이름을 바꿔야 이제 매수인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게 매매 계약으로 매수한 사람인지 경매로 매수한 사람이 헷갈린단 말이야. 지금 혼용돼 같이 써요, 그냥. 비슷한 말로. 어떤 사람은 경락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경매인이라 그러고, 매수인. 같은 뜻이야. 또, 옛날에 경락대금이라 그랬어요. 경락대금. 이걸 이제 뭘로 바꿨냐면, 매각대금으로 바꿉니다. 매매대금이라는 그러지 않고, 매각대금. 이걸 맞아요. 경매로 매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완납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완납. 한글로 바꿔서 다 낸 때 이렇게 법을 바꿔요. 지금 정확한 개념은, 자, 경매에서, 자, 소유권 언제 취득하느냐? 매수인이 매각대금 다 낸 때,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혼용돼가지고 그냥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한 때,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한 때, 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취득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기출 맨 1번 보죠. 맨 위에 1.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이자, 경매의 매수인 그랬죠? 그럼 경락인이잖아. 매수인은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틀렸죠? 등기하는 언제 취득한다고? 언제 취득한다고? 매각대금 다 낸 때 취득한다. 등기 안 합니다. 자, 지금 바로 해봅시다. 자, 상속은 언제 취득한다고? 상속은 사망한 때. 공용징수는 수용개시일입니다. 시작한 날 수용개시일.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은 항상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확정된 때. 상기적으로. 자, 민사소송은 2주가 항소기간입니다. 2주 내에 항소 안 하면 확정이 돼요. 형사소송은 지금 뭐 하도 형사가 많잖아. 1주죠. 1주 이내에 항소 안 하면 확정이 돼요. 우리 형사소송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우리는 무조건 2주 내에 항소 안 하면 확정돼요. 근데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선고한 때 확정이 됩니다. 왜? 대법원에는 불복할 게 없으니까. 대법원은 판결 선고한 때고 1심 법원이나 2심은 2주 내에 항소 안 했을 때 확정됩니다. 상공판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한 때 요 4개 내고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3 물권 변동과 등기 여부. 여기서 한두 문제 꼭 나와. 내워야 돼요. 자, 왼쪽에 등기를 요하는 경우 옆에 저거 186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오른쪽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187조 법률의 규정이죠. 자, 그럼 외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우리 총칙에서 법률행위 배웠잖아. 법률행위 필수 요소가 뭐죠? 필수 요소 뭐가 한 개 이상 있어야 돼? 반드시 뭐가? 의사표시가 한 개 이상 있어야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 자, 하나씩 갑니다. N저 1. 공유 지분이나 합의 지분 등 부동산 물건의 출고 포기입니다. 포기도 의사표시한다. 지분 포기한다. 의사표시니까 등기해야 포기가 돼요.
이 지분 포기. 자, 2번.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유 취득 시효에서 부동산 물건 취득도 자, 저거 이건 245조입니다. 이건 법률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해야 돼요. 점유 시효 취득이라고 그래. 점유 시효 취득은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에 점유 취득 시효. 등기 안 됩니다. 점유 취득 시효. 점유 취득 시효 워낙 많이 나오니까 거기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200, 그 옆에 저거 270페이지 참조. 270페이지에 참조라고 적고 270페이지 와보세요. 270페이지 왔어요? 찾았어요? 자, 그 박스에 보면 245조. 자, 요게 점유 취득 시효입니다. 제1항 몇 년간이죠? 20년간 소유여사로 병원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동그라미 쳐.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 시효 취득은 245조라는 법률의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점유 취득 시효. 이게 작년 33회 나온 거죠. 다시 우리 지도로 오세요. 3번, 동그라미 3번. 아직 안 배웠지만 법정지상권에 있는 건물이 자 줄거 매매 줄거 매매 된경 매매는 뭡니까?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등기하죠. 매매 계약된 경우 매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도 매매가 법률행위지야 등기하죠. 매매 4번은 조금 전에 했던 거죠. 공유물의 현물 분할의 합의 동그라미 치세요. 합의가 뭐죠? 계약이잖아. 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등기하죠. 계약 법률행위입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 공유물 분할소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도 그 앞에다가 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합의가 빠졌어요. 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합의. 다음에 6번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등기하죠. 형성 판결이 아니니까. 7. 환매권 행사도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에 의한 취득 등기하죠. 8번에 등기된 임목에 대한 저당권 취득도 계약입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이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자, 1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옆에 저거 신축자입니다. 신축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이죠. 계약이 아니니까 등기 안 합니다. 자, 갑이 이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자가 원시 취득합니다. 다음 2번 법정 동그라미 취득. 법정은 법률의 규정 줄였으니까 법정지상권 취득이라 적고 취득, 법정저당권 취득, 법정취득은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안 합니다. 자, 3번도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 소멸. 줄거돼요. 존속기간 만료도 시간의 경과야.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등기 없이 물건이 소멸합니다. 다음 4번도 마찬가지.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옆에다가 부종성이라고 적어. 부종성.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5번 혼동 동그라미. 혼동에 의한 물건 소멸도 법률 규정입니다. 등기 안 해요. 혼동도 법률의 규정. 6번 건물 전세권의 동그라미. 법정갱신이에요. 법정갱신도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 없습니다. 법정갱신. 다음 7번에 원인행위에
원인행위가 바로 매매입니다. 매매 계약의 실효, 취소, 해제, 합의자, 물건 복귀, 땡땡 적어서 당연 복귀입니다.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복귀한다. 8번 분묘기지권을 아예 등기를 못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도 등기를 못합니다. 9번 집합 건물에 구분 소유권 취득하는 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 이것도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501호를 취득하면 공용 부분은 당연히 지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9번, 10번은 같은 말이에요. 10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한 구분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도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원시 취득이요. 원시 취득. 자, 1번 동그라미 1번에 신축 건물 취득하고 똑같아. 10번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한 구분 소유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다음 11.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또 줄거 경매니까 187조죠. 경매로 취득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도 경매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자, 밑에 판례 까만색만 줄었습니다. 자, 건물에 건물 원시 취득은 뭐죠? 뭐뭐 갖추면 되죠? 지붕과 기둥과 주벽 그겁니다. 자, 맨 밑에 까만 색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과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건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축자가 원시 취득했어요. 자, 오른쪽 양가로 4번 아까 봤던 거예요. 187조 예외 바로 밑에 줄거세요.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물건 취득은 법률의 규정 245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이지만 제245조에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까 270조 읽었던 거예요. 자, 전번에 우리 안 풀었던 거 한번 볼까요? 맨 밑에 3번 나오세요. 예제 문제 3번. 등기가 있어야 물건이 변동되는 경우. 자, 등기가 되는가 보죠? 1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에 협의가 협의 동그라미 치세요. 협의 같은 말 뭐죠? 협의가 뭐야? 계약이잖아, 계약. 등기하죠? 협의가 성립되어 조정이 된 때는 협의니까 공유자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죠? 등기. 답 1번이네요. 2번 건물 소유 동그라미 쳐 법정 나왔잖아. 법정 지상권 취득 등기 안 하죠? 법정. 3번에 분묘기지권을 아예 등기를 못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도 등기 못합니다. 4. 저당권 실행을 위한 동그라미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은 언제 취득하죠? 경매니까 언제 취득해? 경락대금 납입한 때 상공 판경이잖아. 5번 법정갱신 나왔죠? 법정은 뭐 줄임말이야? 법률의 규정 줄임말이죠. 법정갱신에 의한 전세권 취득도 등기 안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등기 마치고, 자,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넘겨서 3번 가서 3번에서 양갈 1번 원인행위 실효한 물건 복귀. 자, 줄거세요. 원인행위 실효한 물건 복귀. 자, 원인행위는 원행위 그러면 채권행위로 바꾸면 돼. 채권행위. 시계도 매매 계약이죠. 자, 갑니다. 자, 답이 월과 이 토지라고 할까요? 토지를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이게 채권 계약이잖아. 매도인, 매수인. 이 원인행위죠. 매매 계약, 뭐 증여 계약,
이런 걸 원인행위라 그래. 채권계약. 하고 1월 1일 날, 그리고 을이 이제 2월 1일 날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물권 등기잖아. 그러면 이 원인에 이게 유효해야 채권 계약이 유효해야 등기도 유효가 돼요. 항상 우리가 원인과 결과는 가치가 인과관계잖아. 인과. 근데 이 거꾸로 원인행위가 실효됩니다. 자, 매매계약이나 실효. 자, 효력이 상실이죠. 실효는 무효. 취소. 해제. 이걸 실효라 그래. 무효. 우리 무효계 우리 총칙에서 배웠잖아. 103조, 104조 이런 거 무효죠. 통정의 표시 무효 이런 거. 취소는 뭐야? 미한성으로 취소하죠. 해제, 채무불이행을 해제하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소급에서 무효가 되잖아. 이게 무효가 됐어. 무효가 되면 이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무효가 되면, 자,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면 등기부에는 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 안 해도 당연히 갑이 소유자. 이걸 당연복귀설이라고 그래. 당연히 말소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한다. 당연복귀. 설 판례입니다. 당연복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이 등기는 무효 등기를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당연히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나중에 이제 갑이 당연히 소유자니까 100년 있다가 200년 있다가 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유명한 187조입니다. 등기 안 합니다. 자, 출근나가죠. 자, 양갈 1번 원인행위 즉 채권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 복귀. 자, 동그라미 2번. 자, 출근나간다. 두 번째 줄 따라서 다음 줄 거세요. 따라서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무효 하나 되어 무효, 합의해제가 되면 매수인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물권은 동그라미 당연히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물권이라고 나오지만 소유권을 바꾸기도 쉬워요. 당연 복귀했다. 따라서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말소 등기 청구는 동그라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00년, 200년 가도 말소할 수 있다는 거죠. 밑에 판례가 똑같은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오세요. 나머지 보지 말고 양가로 5번 물권의 포기 동그라미 치세요. 포기는 아까 뭐라 그랬죠? 포기는 의사표시라 그랬죠? 의사표시니까 뭐 해야 돼? 등기해야죠. 186조라고 적어. 186조. 자, 포기는 법률행위이므로 물권 포기에 의한 물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 조심해야 돼.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자,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했으니까 말소 등기 안 해도 돼요. 187조 2에서 등기 안 해도 갑이 소유자입니다. 무슨 복귀설? 당연 복귀설. 오른쪽 5번에 포기는 등기하여 물권이 소멸합니다. 왜? 의사표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가고 있어. 한 번에 부동산 등기 가죠. 조금 쉬었다 있습니다.